커퍼필드도 사실은 마술의 위기일 때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카메라의 반영, 시네마토그래프, TV를 이용해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생중계를 본다든지, 맞아요. 진짜 AI로 알고리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더욱더 수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마술이 되게 좋은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각인 효과. 나비를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여주면 그 사람 기억이 훨씬 많이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각인 효과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나 스토리텔링을 하기 너무 좋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돈이라는 이 지폐라는 자본이라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 갔어 돈?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모신 이분은 말입니다. 공연 그 중에서도 마술 공연의 1인자. 우리나라에서 이 마술을 통해 가장 많이 또 해외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가장 많은 관객을 또 만나고 계신 우리나라 최고의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루셔니스트. 네. 뭐 약간 마술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마술사가 약간 뭐 한글이라 싫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이거? 아니고요. 뭐죠? 일루셔니스트를 저는 상상 연출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상상 연출가요? 네. 마술사는 네. 마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렇죠. 정의고요. 네. 일루셔니스트는 마술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람, 마술이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겠죠. 어떤 자기의 감정이랄지, 아니면 생각이랄지, 네네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철학이랄지, 네. 이런 자신만의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 마술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마술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도구 같은 거군요. 네네, 어떤 일종의 매체라고 할 수 네네네.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술이 하나의 목적이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네네네. 도구가 이제 마술이 된 거고요. 네네네. 그럼 이미 그 얘기는 마술은 내가 다 마스터했다. 마술은 뭐 나한테 얘기도 꺼내지 마. 뭐 이런 의미.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루셔니스트로서 실제로 요즘 하고 계신 공연이 또 더 일루션? 네, 한번 일루션.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루션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처음 만들게 돼서요. 12년간 열심히 완성해온 작품이고, 아, 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저의 네. 지표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고 네네네. 해서 정말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 디일루션의 가장 핵심되는 마술 하나를 저희한테 오늘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가장 신기한 마술을 여기서 보여주신다고요. 사실은 이 라이프 앤 넘버스잖아요. 네네. 숫자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숫자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네. 준비를 했는데요. 숫자 마술입니까? 제가 예리하거든요. 네, 예리하셔도 됩니다. 네. 뭐 볼펜이랑 네. 포스트잇을 포스트잇. 가져왔습니다. 네. 네. 숫자를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하셨나요? 했습니다. 살짝 안경을 살짝 벗어서 제 제 눈을 안경이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 숫자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맞춘다 이거죠? 아이고. 사전에 저랑 만나서 얘기한 적이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네. 의식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네. 자, 방송이라 그냥 맞춰서 그냥 뭐 아유 맞았습니다 박수 치고 이런 거 저는 안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네. 네. 어떤 숫자인가요? 숫자요? 네. 지금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려놨습니다. 볼펜 내려놓으셨죠? 내려놨습니다. 자, 내려놨습니다. 제 숫자는 네. 8입니다. 8이요? 네. 처음부터 8이었나요? 아니면 원래 지금 살짝 바꾸신 건가요? 원래 맨 처음에 얘기 꺼내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6은 약간 좀 맞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로 바꿨는데 최근에 바꾼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맨 처음 물어보셨을 때 6, 아니 8 이렇게 간 겁니다. 제 눈을 봤을 때는 8 맞나요? 그때는 8이죠. 그렇군요. 네. 뭐야 벌써부터 틀렸어요? 아닙니다. 8입니다. 네. 사실 이거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거 저 주셔도 돼요? 의심이 많으신. 네.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검색하셨어요? 네 뭐 오픈 AI가 있습니다. 예. 오픈 AI에다가 정영진 씨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예. 정영진 씨라는 이름과 유튜브와 그 안경 선글라스 쓴 사람을 네. 특정해라라고 네. 해서 좀 빨리 쉽게 선글라스 항상 쓰고 계셔서 네. 쉽게 수집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넣은 다음에 제가 데이터 값으로 정영진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빨리 생각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낼 것이냐 가장 높은 확률로 71%의 확률로 8을 생각하실 거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8을 이미 알고 8을 썼습니다. 지금 짰죠 지금 얘네들이랑. 아니요 제가 실제로 요즘에 이런 이거 메시지 카톡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캡처해서 넣은 겁니다. 캡처해서 네. 아.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로 정현진 씨가 근데 71%이기 때문에 6이라고 했었다면 틀릴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그 팔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팔 할지 걔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1에서 5 사이의 숫자를 생각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3이라고 대답을 해요. 예예예.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그럴 수 있죠. 네. 사람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릭은 이런 트릭을 쓰고 이렇게 제가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지금 맞추는 아 것처럼. 진짜 이건 진짜 제 얘기하기 전 아니 저 이게 먼저 쓰신 거예요? 네. 제가 팔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밑으로 쓱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쓱 하진 않고요. 아 카메라 못 잡았어?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어쩌면 그 일종의 트릭 최근에 나오는 어떤 트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실제로 AI를 쓰기도 하니까. 첨단 디바이스도 활용하시고. 네네네네. 이번에는 네. 일루셔니스트로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종이 저 수상한데 묻어 있어서. 묻어 있죠. 3%니까 예. 제가 3을 또 적었습니다. 3이죠. 3.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루셔니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이 거울로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거울. 숫자 3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그냥 숫자 3에 불과하지만 예. 이 거울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거울은 이제 뭔가 반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저 카메라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팔처럼 보이는 아니죠. 아니? 이미지를 잘 보시면 나비로 갈까요? 그쵸? 예. 나비처럼 보이나요? 나비처럼 그죠? 보입니다. 네. 나비처럼 만들어서 거울에 반사시켜서 이렇게 봤어 안 봤어? 못 잡았어? 자 이렇게 살짝 반사시켜서 이미지를 만들면 이 숫자 3도 어느 순간 나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금 전에 선이잖아요. 예? 선이고 2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구상 단계예요. 예를 들면 숫자 3으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렇게 또 나비 날란다 또. 삼 3차원의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일루셔니스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접었죠? 집에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맞추거나 상대방의 어떤 뭐 생각을 맞추거나 이런 신기한 걸 하는 게 마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한 왜냐면 나비로 한다면 나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봄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나비 효과라든지.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뒤에 뭐 이렇게 LED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효과 주시면 진짜 보다가 그쵸. 엄청 재밌겠네요.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요건 약간 그 어떤 전시를 그냥 본다 정도가 아닌 이렇게 경험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많이 들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네. 경험이죠. 공연이라는 건 경험이잖아요. 음, 어떤 경험을 선사하느냐 음, 그 현장에서 특히 저는 어떤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네네. 마술은 그냥 신기하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되게 네. 신기하다, 재밌다. 아, 그래 어떻게 했지? 뭐 네, 이런 그죠. 거 정도.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왜 감동을 줄 수 없지? 아, 제가
특정 감정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제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감정이 아련함 같은 거예요. 뭔가 잊혀졌지만 뭔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네, 감정이군요.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는 편이에요.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뭐 재밌고 다양한 뭐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하는데 마술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아요. 마술은 누가 처음 했지? 마술은 원래 고대에는 주술이었어요. 아, 그리고 중세로 오면서 네. 마법이 됐고요. 근대로 오면서 마술로 바뀐 거예요. 개념상. 실제로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주술사가 네. 의사였고요. 정치 세력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정의 방향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존재해 왔었고요. 점쳐서 뭐 국정을 정하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과학자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세상을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주술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예전에 이집트 벽화에도 네. 최초의 마술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 그래요? 컵앤볼이라고 해요. 컵앤볼? 네. 컵과 공으로 하는 마술이에요. 컵 안에 공을 넣으면 공이 사라지고 이쪽 공으로 나타나고. 야바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야바이가 최초의 마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대를 살짝 이제 눈속이면서 깜짝 놀랄 곳에 공이 나오니까. 그게 사실은 마술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음. 근데 그 사람만 기술자만 잘하냐? 아니죠. 바람잡이가 있죠. 네네네. 네. 이것도 또한 연기자들이잖아요. 네. 한 팀이 구성되어 있죠. 그게 마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거군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저희 공연에도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그 스태프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시장의 선택을 좀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마술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사실 근대로 오면서 마술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베르 우댕이라는 근대 마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직 시계공입니다. 시계공. 예.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책방에서 시계 책을 살려다가 그 점원 실수로 마술책을 받아가지고 마술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마술을 창작하기 시작했어요. 시계공이니까 엔지니어였죠. 아. 게다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거죠. 음. 그 엔지니어가 만드는 마술들이 엄청난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당대에는 마법사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전까지 그래서 치렁치렁한 어떤 주술사 옷을 입고 마술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최초로 평복을 입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연미복입니다. 당대 그 신사들이 입는. 네네네. 그래서 마술사하면 연미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기술들이 아직 연미복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연미복이 아직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그럼 여러 장치들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들을 테크닉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테크닉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연미복을 입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떤 마술에 대한 개념, 현대적인 좀 개념이 생겼어요. 요즘 그럼 트렌드는 우리 이은결 일루셔니스트께서 이끌고 나가신 그런 방향인가요? 제가 만들어가는 일루션이라는 흐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사실 결국에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네.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커퍼필드도 사실은 마술의 위기일 때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마술의 위기가 카메라의 발명, 시네마토그래프, 이 카메라의 발명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로베르 우댕 때만 해도 사람들의 경험, 직접적인 보고 나서 그 기억의 변형으로 인해서 마술이 굉장히 극대화가 더 됐어요. 실제로 남겨져 있는 한 거보다 더욱더 극대화된 마술들이 점점 구설로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랬었는데 커퍼필드는 TV를 이용해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생중계를 본다든지 맞아요. 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가장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이용해서 세기의 마술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와 쇼포맷의 시대잖아요. 영상이 특화되어 있는 마술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요. 그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특히나 거의 뭐 SNS용 마술이 따로 나와요. 그래요? 네, 판매가 되고. 어쨌든 그 시대 흐름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그래도 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적응들을 해가고 계시는군요. 계속 적응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술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마술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숫자 3을 좀 알아야 된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마술을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트릭.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밀이죠. 네. 기반에 깔려 있는 비밀
화학적인, 과학적인, 수학적인 뭐 다양한 방법들, 뭐 네네. 심리학적인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매니플레이션. 네, 조작이라는 뜻인데 아. 손기술을 비롯한 네. 테크닉, 음. 총체적으로는 연기예요. 음. 그 사람이 트릭을 컨트롤하는 능력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I로 음. 이런 트릭을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네. 비밀을 이건 거죠. 근데 제가 눈을 보면서 저를 보고 생각해봐라. 그럼 이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지금 내 눈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닐까? 이 연기가 깊고 뛰어날수록 사람들이 실제로 트릭을 점점 사라지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미스트랙션이에요. 마지막. 미스트랙션? 미스트랙션. 그건 뭐죠? 디렉션 미스 한다고 뜻인데 아. 일종의 대전제인데요. 일종의 컨셉. 그 시대에 가능할 법한 미스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시대마다 항상 뭔가 미스테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초능력이죠. 유리 겔라. 유리 겔라. 네. 그 시대 때에 뇌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2%밖에 못 쓴다라는 가설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렇다면 50%, 60% 쓴다면 인간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전반적인 시대 정신이 생긴 거예요. 아, 그걸 활용을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유리 겔라. 유리 겔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숟가락 구부리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왜냐면 그가 준비한 새로운 어떤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이 숟가락. 집집마다 있는. 네, 물성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딱딱하고. 네. 근데 그거를 손으로 몇 번 문지르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TV를 보면서 내 눈을 마주치고 다 숟가락을 휘어봐라. 다 휘어요. 휘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지? 이게 왜? 이제 희망상 심리라고 해서 네. wishful thinking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숟가락 잘 안 휘어질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네. 어릴 적에 했어요? 제가 안 휘어지길래 저기 몰래 갖고 휘고 왔어 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뭐해? AI를 해야 되나 그러면? 아 그래서 아까 AI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거짓말이죠. 네,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아... 믿을 법하잖아요. 이제 에이. 좀 그럴 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네. 지금 사실 AI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 맹신주의가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라는 단어로 뭐든지 퉁치려는. 아... 네,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있을 법해라고 생각을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난리난 영상이 하나 있어요. 호버보드라고 해서 네. 백투더퓨처에서 날아다니는 그 보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개발했다는 개발자가 네.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연예인들 셀럽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타게 하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보다 거의 이거 언제 파냐. 실제로 그건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만들었는지 아직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상인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판단 중지를 하고 오히려 그 가상을 빨리 믿어서 실제로 나올 것 같다. 실제 그때 초전도 이런 네네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법하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항상 그럴 법한 어떤 미스테리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을 사용한다면 트릭과 이런 연기들이 가려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스트랙션의 핵심입니다. 약간 우리 저 실제 생활에서 우리 유인결 씨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선입견을 갖고 이것도 뭐 마술 아니야? 뭐 속이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혹시 가진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필요 그냥 뭐 맨날 고기 먹을 때 고기 하나 더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럼 내가 고깃집을 차렸죠. 고기 만들려면 1인분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네. 21세기의 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새로운 가치가 있다면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요? 네. 그게 가치예요? 마술의 가치? 마술을 할 때 어떤 마술사들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네. 저는 의심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믿으라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수는 네. 마술을 보는 하수는 네. 방법을 의심합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
아까 초반에 정현지 씨처럼 봤어 안 봤어?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됐을까? 나 알 것 같다. 네. 뭔가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나 지지 않을 거야. 뒤에서 잘 좀 봐봐. 그죠? 네. 중수는 네. 더 이상 그런 의심을 중지하고 그냥 즐기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 네네네네. 이 엔터테인을 할 거야. 네. 나는 지금 여기에 마음껏 오락을 즐길 거야. 이렇게 고수는 네.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 물건이 떨어지는 중력은 과연 실제로 당연한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만 어디에서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졌던 고정관념 같은 걸 한번 의심해보고. 그렇죠.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의심해보는 사람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약간 트릭을 네. 쓴 건데 이걸 거꾸로 제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마술사의 하수는 네. 방법을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만들고요. 네. 마술사 중에 중수는 더 이상 그것 없이 즐기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고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극장을 떠났을 때 자신의 어떤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술은 세대 차이가 별로 없죠. 다들 좋아하시죠? 좀 연세가 좀 있으셔도 어린 분들이야 뭐 당연히 더 좋아하실 거고. 마술이 너무 좋고요. 네. 일단 남녀노소 그렇죠. 세대 차이가 없고 마술 싫어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없죠. 하긴 마술할 때 크게 말씀 많이는 안 하시죠? 말을 안 해도 되죠. 네. 지금 어린 세대에는 어떤 특별 활동, 아니 방과후 수업으로 많이 해요. 마술이 너무 좋은 게 네. 앞으로 이제 또 100세 시대, 그렇죠, 그렇죠. 고령화 시대 네. 이런 시대에 맞춰서 마술이 되게 좋은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각인 효과. 아까 방금 전에 똑같은 걸 제가 나비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나비를 얘기를 비유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나비를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여주면 그 사람 기억이 훨씬 많이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각인 효과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나 스토리텔링을 하기 너무 좋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어떤 매체로서 마술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너무 요즘에 많이 느끼고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네네. 되게 많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마술 배우려는 분들 요즘 많습니까? 뭐 마술은 근데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그래요? 배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마술을 늘 신기한 오락거리로만 해왔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정작 관심 있는 사람만 배웠는데 제일 좋은 건 마술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당연히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연습해갖고 네. 완성하면 빨리 누구한테 보여주고 자랑해야죠. 다른 어떤 장르보다 마술은 언제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아이스 브레이킹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열기 딱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술을 딱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계속 보여주게 되고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원래 굉장히 소심해서 마술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활달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성적이어서 마술을 시작했어요. 이거 깨려고? 그걸 깨보라고 부모님이 권유해 주셔서 아. 저는 전혀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 안 했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술을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도 사업하실 때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 정말 누군가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프레젠테이션 능력 키우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마술. 마술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창의력 같은 거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생각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술은 과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도 있고요. 네네. 사람의 심리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배워야만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또 창의적인 마술을 하기 위해선 그렇죠. 다양한 세상을 또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일루션이라는 영역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술은 더욱더 초월적인 영역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삶 속에서 더 초월된 세상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법한 세상을 보여주지만 네. 저는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뭐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서 느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음주운전에 관련된 어떤 영상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유리컵 깨지는 그런 마술이 예전에는 유리겔라나 초능력으로 깨지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똑같이 유리를 깨지만 초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사고가 났다, 이 한 잔 때문에 사고가 났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트릭을 쓴 거죠. 연출로서 쓴 거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용이하다, 마술이.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진짜 AI로 알고리즘으로 제가 봤던 거, 네. 보고 싶어한 걸 계속 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확증 편향이 좀 심화되고 우리 편 편향, 내가 믿고 싶은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더욱더 수집하는 그런 그렇게 경향이 됐죠. 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감정이나 어떤 신념에 더 호소하게 되는 그런 발언들이 더 세게 되고, 내가 더, 믿는 게 사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마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네. 마술을 한번 배우고 나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3요소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면 네네. 누군가는 그걸 나한테도 주입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의심하면서. 네. 그래서 마술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술을 배우고 취미생활로 해보시면 네. 마술의 원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어떤 언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라이프 인 넘버스 공통 질문으로 네. 본인이 넘어서고 싶은 숫자를 이제 늘 여쭤보는데 숫자 2를 주셨다고 하는데 네. 2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1등? 아니요, 예전에 제가 네. 20대 때 마술을 10년 동안 할 때는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회도 그렇고 네. 제가 무대도 최대한 스펙터클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무대를 막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막 그런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이미지로 보면 I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벳 I자 숫자 1이자.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기다운 마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어떤 마술 기술을 누가 제일 잘하냐까지만 본 것 같아요. 네. 또 뭐 특별한 아이디어, 그 사람이 네. 독창적인 아이디어 정도지만 그 사람다운 어떤 그 사람의 정서를 표현한 것들이 많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나다움이 뭘까? 네네. 나다움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연구를 계속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출, 표현 이런 거에 좀 더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말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네네. 또는 은유적으로 무대에서 표현을 해서 퍼포먼스로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른 마술사들이 뭐 마술 하시는데 야 저거 이은결 느낌 마술인데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죠? 실제로 지금 제가 만드는 퍼포먼스들을 따라하면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저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많아졌고 나중엔 그런 퍼포먼스들을 꼭 저작권을 통해서 네네네. 전 세계에 남겨두고 싶은. 마술은 저작권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어떤 마술이 개발되면 그걸 특허청에 내잖아요. 네. 누구든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효과나 네네네. 현상이나 그런 원리만 가지고 뭔가 저작권 등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시각, 그 사람만의 어떤 표현들, 연출들이 무조건 그런 저작권에 포함이 네네네.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은 뭐 저에게 네.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고 가시면 됩니까? 네. 우리는 이 돈이라는 네? 이 뭐야? 지폐라는 자본이라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 갔어 돈?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뭘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은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프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이은결 일루셔니스트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인 넘버스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